아마 전 세계에서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하지 않을까. 2030년대에는 이제 국가 주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해야 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과 대만 사이의 갈등도 요즘 커지고 있고요. 국제적으로 안보 이슈가 불거지면서 호황을 맞고 있는 산업이 바로 방위산업인데요. 오늘은 글로벌 방위산업 관련해서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연구원에서 방위산업을 연구하고 있는 장원준 연구위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방위산업의 트렌드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에 각 주요국들이 엄청 빠르게 국방 예산을 늘려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 많이 늘고 있는지 좀 현황을 설명해 주시죠. 말 그대로 이제 앞다퉈서 주요국들이 국방 예산을 이제 증액을 하고 있다. 방산 골드러시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에비에이션 위크라고 글로벌 전문 기관이 있는데 10년 이후에 국방 예산이 이제 2.5조 달러 정도, 그러니까 약 3,250조까지 증가할 거다. 시프리라고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작년도 실제 국방 예산을 발표를 했는데요. 거의 이제 2조 2,400억 달러 예측치를 넘어버렸습니다. 러우 전쟁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중 전략 경쟁, 대만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면 이제 당연히 무기 수입도 늘린다는 얘기인데 사실 러시아가 무기 수출에 있어서는 강국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약간 러시아산 무기 수입 자체를 좀 꺼리는 국가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러시아가 지금 추락하고 있다. 무기 수출이 추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세 가지 요인인데 우선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무기가 굉장히 형편없게 파괴도 많이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무기 구매국들이 신뢰도가 이제 많이 떨어진 게 아마도 큰 영향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하고 나토국들이 이제 러시아를 제재를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품 이런 것들은 수입을 못하게 되니까 러시아가 무기를 독자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데 이제 제약이 좀 많이 있고요. 기존에 러시아로부터 많이 무기를 구입하던 베트남, 이집트 그 나라들이 지금 미국이나 나토국들의 눈치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 등등으로 해서 러시아가 지금 계속해서 무기 수출이 어렵고 또 전쟁 상황이고요. 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이 과거에 한 22% 정도는 됐는데 지금 16%.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다. 이게 대부분의 이제 예상입니다. 다음으로 좀 주요국의 방위산업 현황을 좀 여쭤볼게요. 먼저 무기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늘 미국이었고 지금도 역시 세계 1위는 미국인데 그런데 드는 생각이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미국 무기를 다 사고 싶어 하는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될지 미국 무기가 성능이 아무래도 가장 뛰어나니까 그렇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국가 간의 그런 관계 때문인 건지 뭐라고 보면 될지 좀 작년에 이제 미국의 무기 수출 컨트랙 베이스에서 2천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73억 달러를 했으니까 거의 10배가 넘는 수준이죠. 그 이유는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의 무기들이 워낙 이제 성능이 또 좋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성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제블린 미사일, 스위치 블레이드, 하이마스부터 M1A2 전차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최근에 F-16 전투기까지 지금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결국은 이제 성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의 이제 영향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주요 무기 구매 국가들에게 어떤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가 무기 수출이 주춤하면서 반사 이익을 좀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당분간 미국의 무기 수출 이런 것도 항상 골드러시 시대에 맞춰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유럽 국가들이 방위산업에 있어서 전통적인 강자 아닐까 싶은데 근데 또 한쪽에서는 워낙 유럽 같은 경우에는 탈냉전 이후에 평화 시대가 길어져서 예전만큼 그렇게 방위산업의 수준이 아주 높지는 못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좀 그런가요? 절대 군사비가 하락한 거는 맞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라든지 이런 국가들부터 계속 이제 하락이 돼서 자국의 군사력 규모도 적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경쟁력이 영향을 받은 건 이제 사실인데 지금은 사실 그것보다는 폴란드라든지 우크라이나 이런 쪽의 무기 수요가 시급하게 증가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과거에 대비해서 우리나라처럼 계속 무기를 양산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납품 시기
능력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이런 게 사실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폴란드가 K2 전차를 이제 구매를 했는데요. 우리는 3년 만에 180대를 공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독일은 한 10년 돼도 180대는 쉽지 않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안보 위협이 아주 시급한 나라들, 우크라이나 인접한 폴란드라든지 그다음에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뭐 발티 3국 이런 나라들은 독일이나 이런 기존의 무기 수출 강국만 바라볼 수 없고 한국으로 무기 수요를 선회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주 각광받는 K 방산을 네네. 중심으로 좀 말씀을 여쭤볼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 방위 산업이 시공 능력이 뛰어나다, 네네. 납기를 잘 맞춘다 예, 이런 예. 얘기들 많이 예, 예. 하던데 기술력이랄까, 그 제품력이랄까 그런 면에서는 글로벌 경쟁사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할 수가 있을까요? 작년에 이제 저희 산업연구원에서 무기 체계별로 경쟁력 시사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70여 개 품목 중에서 한 30여 개는 선진국 수준이다. 선진국을 100으로 봤을 때 저희는 90 이상이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그다음에 FA50 경 공격기 이런 것들 수출 잘 되는 품목들이 선진국 대비해서 이제 95 거의 이제 경쟁력을 갖춘 이런 제품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탄약, 천궁이라든지 현궁 이런 무기 체계들의 어떤 경쟁력은 거의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K9 자주포와 K2 전차 얘기를 예, 많이 예. 듣고 수출이 많이 됐는데 그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성능도 90% 이상 선진국 대비해서 나오고 동시에 빨리 많이 3년에 180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 두 개가 가장 잘 나가는 원인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가성비가 우선은 뛰어나다. 선진국의 동일급의 전차, 자주포 대비 가격이 뭐 심지어는 뭐 3, 40% 정도 되고 가성비가 뛰어난 거하고 신속한 납기 능력인데 그거를 충족시켜줄 나라는 뭐 아마 전 세계에서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가장 지금 수출이 잘 되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예를 들어 별로 가성비를 따질 필요가 없는 그런 선진국 네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비싼 값을 주더라도 그래도 아직 한국산보다는 미국산을 사려고 할 거다. K방산이 아직은 틈새 시장에서 먹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직은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될까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방산 수출이 이게 반짝하고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얼마나 이제 또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고요. 저희가 볼 때는 최소한 올해까지는 괜찮을 거다, 낙관적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 이유는 폴란드가 작년에 이제 124억 달러 계약을 했듯이 올해 이제 2차, 3차 수출 이행 계약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한 200에서 뭐 300억 달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내년부터는 또 이제 그 규모 정도의 다른 어떤 계약이 또 체결이 돼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해서 앞으로 이런 그 호주의 레드백 장갑차라든지 최근에 캐나다의 뭐 잠수함 이런 것들이 기회가 될 때마다 저희가 계속 또 정부도 노력하고 기업도 노력을 해서 수주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그걸 위해서 노력을 계속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위산업 관련해서 얘기할 때 또 하는 얘기가 일단 무기를 한번 팔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 뒤에 유지, 보수, 네네네. 관리하면서 이제 장기간 또 매출이 이어진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실제 그런가요? 그렇죠. 낙인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를 한번 수출하게 되면 화장지나 이런 것처럼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고 계속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나면 부품이 또 필요하고 정비가 필요하고 그게 이제 통상 한 30년, 40년 그 이상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윤이 좀 적더라도 규모의 경제 확보를 위해서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해서 납품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걸 통해서 애프터마켓이죠. 그런 시장도 공략을 하고 그런 노력을 이제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다 보니 물이 들어와서 네네네. 예, 마침 기회를 잡았고 예. 그래서 수출을 시작했으니까는 그래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거네요. 재작년부터 수출 실적이 계약 기준으로 해서 2, 30억 달러 정도로 이제 한 10년간 거의 유지되다가 점프를 했지 않습니까? 뭐 70억 달러, 170억 달러. 정부 목표는 한 200억 달러를 꾸준히
4, 5년간은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고 그런 목표들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도 노력할 것이고 기업도 세계 최고의 그러니까 한국의 뭐 로키드 마틴 계속 이제 커 나갈 수 있도록 국민들의 어떤 지지, 성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 2, 30억을 꾸준히 했었는데 일단 점프를 했고 근데 목표가 200억 정도를 앞으로 4, 5년 동안 한다? 목표가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조금 어렵더라도 어떤 그 힘을 결집을 하는 거죠. 10여 년 만에 우리나라 방산 수출이 이렇게 급성장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또 키워드는 방위 산업이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이것처럼 2030년대에는 이제 국가 주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우린 저력이 있는 나라고 또 그걸 통해서 힘을 합치면 충분히 이제 가능한 목표라고 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27년까지 방산수출 4대 강국 이것을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의 해야 될 어떤 그런 업무 꿈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몇 대 정도 될까요? 세계 9위권 정도인데 미국, 그다음에 러시아, 프랑스, 중국, 독일 요게 이제 5위까지 있거든요. 그 밑에 이제 영국, 이태리, 스웨덴 뭐 이런 나라들은 한번 경쟁해 볼 만한 그런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추세대로 한 1, 200억 달러 계속 수출하고 그러면 5년 후에는 충분히 4, 5위권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독일, 중국과 맞먹는 수준으로 뛰어오른다는 목표네요. 시장 점유율은 뭐 사실은 2배 정도거든요. 우리가 한 2.4%인데 중국은 한 5% 내외니까 2배 정도 수준이면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 2, 30억 달러 하다가 70억, 170억 했기 때문에 벌써 뭐 2배 이상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불가능한 건 아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뭔가 더 K방산 했는데 네. 더 희망적이고 네. 큰 기회를 네, 잡을 네, 수 네. 있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오늘 장원준 연구위원님 모시고 글로벌 방산 산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잠깐 요약을 하고 가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각 국가가 국방 예산을 빠르게 늘리고 있고 네. 실제 무기 수입도 크게 늘리면서 글로벌 방위 산업 시장에 그야말로 물이 들어왔다라고 네. 말할 수 있는 상황이고 물론 당연히 1위는 미국이지만 네. 방위 산업에 있어서 유럽이 그 뒤를 잇고 있고 하지만 그 대표적인 강자였던 러시아가 이번 전쟁으로 많이 주춤하고 있다. 네, 네. 러시아가 추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 기회가 생기고 네. 있고 그게 지금 보면은 폴란드에 우리가 수출 계약을 많이 한 것에서 보듯이 한국 방산의 기회가 분명히 찾아오고 있다. 그리고 한국 방산의 강점이라면 만드는 능력, 빨리 잘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고 무엇보다 가성비 면에서도 상당히 앞서고 있는데 다만 지금까지는 약간 틈새 시장에서 반짝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지만은 마침 기회를 잡았으니까 이걸 잘 잡고 잘 살리면은 이게 앞으로 쭉 이어지는 글로벌 4대 방위산업 강국으로까지 도약할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일단은 잡았다라고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워낙 K방산이 구독자분들이 관심들이 많으신 주제여가지고요. 그런 분들에게 방위산업에 대한 좀 희망적인, 긍정적인 전망이랄까 그런 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K방산 전 세계적인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CNN에서도 메이저리그에 이미 진입을 했다.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의 이제 무기고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이것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했던 역할이거든요. 그거를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미국이라든지 나토 주요국들이 원하는 자유민주주의 무기 역할을 지금 충분히 하고 있다. 정부가 방산수출 4대 강국을 27년까지 진입하겠다. 그런 도전적인 이제 목표를 세웠고 그것은 여러 가지 전망, 국방 예산 증가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최근의 방산 수출 실적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전 국민의 또 뜨거운 지지, 응원, 성원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격려와 응원의 목소리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Let's Deep Dive.